안녕하세요. 요기의 보험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보험 상품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겪은 물피 도주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사건 처리 방식은 뺑소니나 물피 도주나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영상이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요기의 보험 이야기. 최근 제가 겪은 이 물피 도주 우선 영상부터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자, 영상을 한번 볼게요. 지금 차가 한 대가 들어오고 있죠? 뒤에 어떤 행인도 보이네요. 들어오는 차량이 옆에 주차되어 있는 검정색 차량 앞범퍼를 들이받고 낀 상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가해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게 아까 뒤에 보였던 행인이 수신호를 해주고 있네요. 사고를 낸 것에 대해서 가해자는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영상에 보이지 않지만 가해자는 그 이후에 차량이 빠져나갔고 행인이 멈춰 세운 다음에 검정색 차량에게 연락해서 처리를 꼭 해야 된다라고 제스처를 했던 장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차량은 한 번도 내려보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죠. 피해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뺑소니가 되는 거고요. 사람이 타고 있지 않다면 물피 도주라고 보면 됩니다. 이후 제가 진행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옆에 보이는 영상엔 제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다라는 거예요. 덕분에 보험 설계사로서도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황해하지 말고 112로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근데 당황할 수밖에 없죠. 화도 나고 손까지 떨리니 말이죠. 경찰관이 오기까지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파손된 부위가 어디냐고 물어보신 다음에 같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화가 너무나 많이 나고 경황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 부분만 사진을 찍었지만 수일 뒤 정신 차리고 보니까 뒷범퍼부터 앞 휀다까지 파손이 되거나 긁혀 있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사고가 발견된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바로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사진을 찍어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사고 접수할 때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교통사고 담당자가 배정이 되었고요. 바로 연락이 와서 사고 부근에 CCTV가 있는지 저에게 여쭤봤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 1층에 사설로 달아놓은 CCTV가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담당 조사관님께서는 인근 방범 CCTV를 조사해야겠지만 구청에 우선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리 걸릴 수 있으니까 1층 사설 CCTV 확인 요청을 저에게 먼저 요구하셨어요. 그럼 세 번째는 CCTV 확보가 되겠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경찰 측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일 처리가 늦어지거나 가해자를 못 잡을 확률이 걷잡을 수 없이 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상이 녹화되어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든요. 그래서 사건 발생 직후라고 한다면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전화를 걸어서 블랙박스의 영상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저와 같이 사설 CCTV가 달려 있거나 주차장에 CCTV가 있다라고 한다면 즉각 확인해서 이 CCTV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후 수일이 지난 상태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CCTV를 돌려보는데 수십 시간 또는 수일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빨리 찾는 팁 하나를 드릴게요. 바로 틀린 그림 찾기를 하는 방법이에요. 사고가 나기 전 그리고 사고가 난 이후 우리의 차량 상태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오늘 날짜에서부터 뒤로 가면서 틀린 부분을 하나씩 찾아보는 거죠. 영상에 띄운 제 차량 상태와 같이 CCTV상 앞범퍼가 파손되기 전 후 모양이 달라졌다는 점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루하루 날짜를 돌려서 날짜를 유추했고요. 그리고 나서 1시간 단위로 시간대를 추적했습니다. 저는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5일이 지나서야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걸 확인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시간에 찾기는 상당히 어려웠지만 이 방법을 통해서 단시간 안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신속하게 일처리가 가능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증거 영상과 번호판이 잘 찍힌 사진을 갖고 담당 조사관에게 제출을 했고요. 조사관께서는 차량 소유자에게 연락을 해서 가해자 측에게 경찰서로 내방 요청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올 줄 알았는데 며칠 후에나 오시더라고요. 가해자분께서는 경찰서에 오셔서 물피 도주 건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고 보험 접수를 해주셔서 차량 수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땐 경찰서에서 작성해준 사고 확인서를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제출을 하고 보험 접수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 전에 내가 빨리 수리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측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우선 사고 수리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차량이 수리되는 동안 우리는 차량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를 렌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렌트하지 않는다면 렌터카를 빌리는 가액의 30에서 35%를 교통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묘기의 보험 이야기. 여기까지 제가 물피도주를 당한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만일 저와 같은 물피도주나 뺑소니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첫 번째, 112로 사고 접수를 바로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블랙박스나 CCTV로 가해자 차량의 번호판이나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담당 조사관에게 전달해서 가해자를 찾으시면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가해자가 접수해준 보험으로 차량 수리 및 수리 기간 동안에 렌트를 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했다면 의아스러운 점이 하나 남게 되죠. 물피도주라는 피해를 받았는데 차량 수리밖에 못 받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처벌은 여기까지가 다예요. 맞습니다. 저도 더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현재 법으로 물피도주의 경우에는 형사 입건은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고요. 다만 벌금 20만 원 이하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 반응이 좋으면 다음 영상에선 실제로 제가 어떻게 보상 처리를 했는지, 그리고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상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보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